자, 대수.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워봤더니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y는 a의 x승 꼴의 함수가 지수함수였었는데 그게 이제 a가 1보다 클 때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였었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였었다. 맞습니까?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하고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관계없이 항상 이제 성립하는 거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 다음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 정도가 기본 형태의 함수의 특성이었는데, 이제 a가 1보다 크면 이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고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하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6번 문제를 통해서 지수방정식을 하나 풀어봤었는데, 지수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입니다. 밑에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수꼴인데 만약에 x제곱이 4라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호라고 얘기하는 이 방정식은 지수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인 거고, 지수방정식이 되려면 2의 x승은 4와 같이 지수의 미지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4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냐면 2의 제곱이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 놓으면 지수끼리 같다 비교하여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x 이퀄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수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써놨는데, 약간 보면은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봤던 거잖아. 그래서 a의 fx하고 a의 gx가 같잖아. 그러면 뭐끼리 같으면 돼? 지수끼리 같으면 돼. f하고 g가 같으면 되는 거다. 오케이?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밑이 달라. 계산이 안 되죠. 그러면 이따 문제를 통해서 볼 거지만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풀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 a의 fx하고 b의 gx가 같다에 양변의 상용 로그를 갖다 취하게 되면 로그 a의 fx가 이제 진수이고 로그 b의 gx가 이제 진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a의 fx니까 fx 앞으로 떨어지면 fx 곱하기 로그 a, 그 다음에 gx 앞으로 떨어지면 gx 곱하기 로그 b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밑이 다른 경우에 계산을 하는 방법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가 같은 경우. 자, 이건 뭐냐면은 a의 fx하고 a의 gx가 b의 fx가 같거든. 그러니까 f랑 f랑 같죠. 그러면은 f랑 f랑 같으니까 a랑 b랑 같으면 돼. 밑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은 같겠지. 둘 다.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가능성이 또 있는 게 뭐냐면 fx가 0 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라고? 1이라 했잖아. 그래서 a하고 b가 같지 않더라도 f가 0이 돼버리면 a의 영승도 b의 영승도 1이니까 좌변 우변이 같아서 등식이 성립한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ax가 반복되는 경우. 이건 수학의 기본입니다. 반복되면 뭐 한다? 치환을 한다. 그래서 ax가 반복되면 ax를 t로 치환을 할 건데, 문제는 치환을 하게 되면 값의 범위가 바뀐다고 했는데, 지수함수는 아까 저 위쪽에다가 그림을 갖다 그려서 설명을 해봤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무조건 x축보다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했죠. 그래서 a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그 t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의해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수방정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6번은 이제 밑을 같게 해서 계산을 했고요. 7번에 보시면 3의 x하고 3의 2-x를 갖다 더한 게 10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3의 x 더하기 3의 2-x는 3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가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3의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3의 x분의 1승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정리를 좀 해보면 3의 x 더하기 3의 제곱은 9 곱하기 3의 x분의 1은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3의 x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예요. 3의 x승을 예를 들어 t로 치환하자. 그래서 얘는 t 더하기 t분의 9가 10이 되는 거고 한쪽으로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9가 0이 되는 것이고 인수분해하면 t-1하고 t-9가 0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치환할 때는 조심하라 그랬잖아. 뭐를? 값의 범위가 바뀌는데 주의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지수는 치환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별로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t는 1 또는 9니까요. 1도 양수고 9도 양수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t가 뭐냐면 3의 x승이니까 3의 x승은 1 또는 9가 되는 거고 9는 3의 제곱이고 1은 3의 영승이고 그래서 x는 0, x는 2 알파는 0, 베타는 2 왜냐면은 써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여기 써있네.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요. 베타가 2, 알파가 0 그래서 갖다 빼면 얼마 된다?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반복되면 무조건 뭐 해라? 치환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다. 오케이?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x의 x승, x의 6승, x의 x의 전체 세제곱. 정리를 좀 해보자면 x의 x승과 x의 6승을 갖다 곱한 것은 x의 x 더하기 6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x승의 전체 세제곱은 x의 3x가 됩니다. 밑이 같아. 둘 다 x야. 그러니까 뭐만 같으면 된다? 지수만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수인 x 더하기 6과 3x가 같은 거고 한쪽으로 넘기면 2x가 6이고 양변 2로 나누면 x가 3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근들의 합을 구하라 했죠. 뭔가 약간 불안한 마음 듭니까? 답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잖아. 그게 뭐냐면 지금 밑이 같잖아. 밑이 같을 때 밑이 1이면 돼요. 아까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밑이 1이면 지수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의 첫 번째 건 7제곱이고 두 번째 건 1의 세제곱인데 어차피 둘 다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두 개의 근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고 모든 근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8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9번은 뭐죠? 부등식이죠. 방정식 더 이상 아니에요. 방정식도 풀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지수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A의 fx하고 A의 gx가 같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서 f하고 g가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A의 f가 A의 g보다 크단 말이야?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 꼴이죠. 맞습니까? 그럼 A의 f가 A의 g보다 클 때 f가 클까요? g가 클까요? 를 결론을 못 내립니다. 왜냐면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최대 최소도 우리가 A가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의역이 주어져도 양쪽 끝방향이 다르게 최대 최소를 가졌었잖아. 그것처럼 자 보세요.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갖다 그려놓을 겁니다. 이게 y는 a의 x승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a의 fx가 a의 gx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만들어졌다는 건 a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일 거고, 저 함수값이 a의 fx가 된다는 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요때 x값이 f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핑크색으로 갖다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g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FX가 AGX보다 컸고 F하고 G가 가지고 있는 관계도 어렵지 않게 F가 G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A가 0과 1 사이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AF가 A의 G보다 더 큰 상태가 돼버린다면,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쫑쫑쫑 쪼조종쫑쫑쫑쫑 해서 여기가 F, 쫑쫑쫑 쪼조종쫑쫑 해가지고 여기가 G. 그래서 F하고 G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누가 더 커지더라? G가 더 커지는 거잖아. 맞습니까? 부등호방이 반대로 뒤집어진다고. 왜?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함수가 무슨 함수니까? 감소함수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른 건 거의 다 똑같아요. 미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미치를 가지고 비교하고, 미치 다른 경우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AX승이 반복되면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미치를 같게 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미치 1보다 크면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 미치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수함수가 미치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필수예제 9번을 한번 보세요.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래. 여기는 5분의 1이고 여기는 25분의 1이야. 25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죠? 5분의 1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5분의 1의 제곱에 3-x니까 얘는 계산을 하면 5분의 1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되겠죠.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한 연산을 왜 했냐? 밑이 같아야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지금 우리가 뭘 비교해 봐야 되는 거냐면 5분의 1에 2x 더하기 1승하고 그 다음에 5분의 1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6승을 갖다 비교해 봐야 되는데, 밑은 같고 지수가 하나는 2x 플러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인데 부등호방의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겠지. 왜? 밑이 0과 1 사이 있으니까. 감소함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6보다 커야 되고, 한쪽으로 넘기면 4x가 5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양변 4로 나누면 x값의 범위가 4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결론이 만들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필수예제 9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2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17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수 부등식이기는 하지만 밑을 같게 해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는 형태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있는 요 녀석 2의 제곱에다가 2의 2x승을 갖다 곱하는 거니까 2x승의 제곱을 갖다 곱해주고, 마이너스 17 곱하기 2의 x승,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 라고까지 정리해 놓으면 누가 반복되죠? 2의 x승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2의 x승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4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t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바뀌었고, 얘는 4t랑 t 4랑 1 마마 하시면 가운데 마이너스 17 붙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인수분해된 형태를 써보면 4t-1하고 t-4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고,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4분의 1과 4에서 만나고 축보다 작은 쪽. 그래서 t값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t값의 범위를 구했어. 근데 누구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까?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 대신에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누구를? 2의 x승을.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4분의 1 2의 x승 4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냥 내비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위치 같아야 방정식이 됐건 부등식이 됐건 연산이 가능할 거잖아. 그래서 4분의 1을 바꿔주는 거야. 2의 몇 승으로? 마이너스 2승으로.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승 2의 x승 2의 제곱.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들은 범위 안에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으니까 그 값을 다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필수제 11번으로 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근데 이거 뭐냐면 지금 9의 x승이 보이고 3의 x 플러스 1승이 보이는 거 보니까 식을 잘 갖다가 정리하면 9의 x승은 3의 x승의 제곱, 그 다음 3의 x 플러스 1승은 3 하나가 앞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누가 반복되고 있어요? 3의 x승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3의 x승을 뭐로 치환하도록 하자? t로 치환하도록 하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뭐의 관점에서 그런 거냐면 x의 관점에서 모든 실수인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 아래쪽에 만들어 놓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라고 하는 녀석은 t에 관한 2차식인 거잖아. 그래서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t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t 값의 범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t가 3의 x승인데 t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는 t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얘를 함수처럼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3, k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t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쯤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리게 되겠죠. 0, 근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제일 작은 k-9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마이너스 9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k가 9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k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고1 때 배웠었던 절대부등식이나 혹은 뭐 2차 함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을 활용을 해가지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이유는 꼭지점을 포함을 하고 있는 범위에서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마지막 12번입니다. 자동차가 많이 비싸졌죠. 1000만원 무슨 뭐 엄청 비싸죠 요새는. 근데 10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어떤 자동차를 중고로 팔 경우 구매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30%씩 가격이 떨어진대. 말이 되니?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이 첫 차를 샀는데 지금은 단종된 SM7이라고 하는 차를, 첫 차니까 운전을 이제 초보 상태니까 1300만 원 주고 샀어. 우리 뭐 1300, 더 비싼 차도 있었지만 인생의 첫 차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이름도 지어주고, 응?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제가 태워다 준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몇 년을 썼을까? 한 7년? 5년? 6, 7년 정도 쓴 것 같아.
그러던 동안에 아이도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이도 병원에서 집으로 나르고 뭐 하고 다 했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차가 막 퍼진 건 아니지만 이젠 조금 차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새 차를 사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차를 중고로 이제 사 간다고 해서 팔았죠. 얼마 받았는 줄 알아? 얼마 받았을 것 같아? 1,300만 원을 주고 6, 7년을 탔다.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우빈은 얼마 받았을 것 같아? 몇만 킬로 탔는데요. 아 근데 원래 키로수는 좀 많았어. 처음에 왔을 때부터 한 13만 이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선생님은 근데 운행거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탔는데 한 15만 16만 정도? 주행거리 따져야죠. 20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 성미 얼마 받았을 것 같아? 300만 원. 유나는? 300. 60만 원 받았어. 80만 원 하려 했었는데. 8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못한 거잖아. 나도 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6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녔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걸 중고차 딜러가 60만 원에 사가는 거니까 실제로 그 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조금 더 돈을 줬겠지만, 근데 단종이 돼서 국내에선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에 나갔을 거예요. 어느 동남아에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나름 느낌에는 한 1,0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근데 제가 6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차는 사면 다 똥값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0%씩 가격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야. 그러면 가격이 30% 떨어지잖아? 그럼 가격은 몇 프로가 남는 거야? 70%가 남는 거지.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1년이 지나면 여기다 얼마를 갖다 곱해야 되는 거냐면 0.7을 갖다 곱해야 되는 거고, 1년이 또 지나면 그 700만 원에다가 또 얼마를 갖다 곱해줘야 된다? 0.7을 갖다 곱해야 되는 거야. 매년 가격이 0.7이 곱해지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N년 후 이 자동차의 가격은 얼마가 될 거냐면 1,000만 원 곱하기 0.7의 N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 자동차의 가격이 343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N이 얼마냐고 물어봤고, 지금 양변을 1000으로 나누면 0.7의 N승은 이렇게 고칠게요. 10분의 7의 N승은 1000분의 343이고요. 1000은 알다시피 10의 세제곱이고 349는 77의 49에다가 7을 갖다 곱하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분의 7의 세제곱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 지수 부등식이 만들어졌죠. 10분의 7의 n승이 10분의 7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밑을 같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요? 지수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밑이 얼마야? 0.7이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러면 감소함수다. 그래서 지수끼리 갖다 비교할 때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해 3년이 지나면 343만 원 이하가 된다. 3년. 1,000만 원을 줬는데 고작 3년이면 반도 안 남는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